네, 1인 가구 뉴스 관련해서 박진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속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대한민국 드디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36%를 역대 최고치를 지금 네. 찍었잖아요. 그래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이 1인 가구 추이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21만 6천 가구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는데요. 1인 가구 수는 지난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서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6.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의 가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는데요. 이제는 혼자가 평균값이 된 셈입니다. 이거는 고령화와 결혼 감소 등 사회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1인 가구 비중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엔 1인 가구가 이렇게 늘면서 이제 나홀로 사는 고령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들어졌는데 이런 1인 가구 구조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청년 세대 1인 가구가 아니라 어른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 구조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통계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나홀로 사는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37.4%를 차지했는데 특히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70세 이상의 그런 고령 1인 가구가 20대 청년 1인 가구를 사상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1인 가구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올해도 70세 이상의 비중이 2년 연속해서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앞섰습니다. 네. 70세 이상과 29세 이하 1인 가구의 비중 격차 역시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4배 가까이 더 벌어졌는데요. 고령화로 기대 수명 증가하면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에는 1인 가구, 특히 고령 1인 가구 증가 봤을 때 경제, 생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변화했다고 좀 보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어떠한 주거나 복지 환경은 좀 취약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사실상 복지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엿보였는데요. 지난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139만 7천 가구로 전년보다 8만 3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급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4.2%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 가구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46.1%에 그치면서 절반 수준도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어서 경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좀 자산 규모로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1인 가구 자산의 평균은 2억 2,302만 원인데 전체 가구의 39.3%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804명이 전체적으로 1인 가구고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첫 1천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 이제 일본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독사나 노인 고립과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우리나라의 안전판이 지금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지적이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고령화 진정과 기대 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은퇴 이후의 생활비 마련 계획 등이나 이런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에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은퇴자 3명 중
2명은 월 평균 7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노후 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고령화 대책은 사실 역대 정권마다 계속 노력해왔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책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실과 그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소득 절벽,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라는 그 구간을 메꿀 수 있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합니다. 네. 그 더불어 현재 26% 수준의 그 퇴직연금 가입률을 조금 더 높여서 초고령화 사회 노후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엔 청년부터 노인까지 나혼산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지금까지 고령화를 살펴봤던 청년도 저 주거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아우평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청년들 취업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부각이 되고 있고 서울로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적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취업이 늦어지고 또 그러면서 결혼도 늦어지다 보니까 청년층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는 구조적인 영향이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요새 청년층 취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고용시장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령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이런 그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청년층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주거비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실상 청년 혼자의 힘으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현실인데요. 주거비의 과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청년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 집, 또 여성의 경우 육아와 일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청년층의 1인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들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엔 1인 가구 800만을 넘어선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갈지를 복지 정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